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니 그들이 흩어졌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16세기에 만들어진 한 메달에 새겨진 문구인데 굉장히 극적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텍스트의 핵심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거대한 바람이 불었길래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추풍 낙엽처럼 흩어졌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제공된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절대 권력을 쥔 제국과 거기에 맞선 치열한 신앙이 정면으로 충돌했던 16세기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신앙과 권력이 어떻게 대격돌했는지 그 숨막히는 과정을 쫙 한번 추적해 볼 건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첫째로 신앙과 권력의 충돌을 보고요. 둘째로 네덜란드의 거센 저항, 셋째 카톨릭 제국과 개신교 섬나라의 대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교도 사관과 역사적 유산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담긴 개혁주의와 청교도적 역사관의 렌즈를 통해서 이 거대한 변화를 아주 꼼꼼하게 쫓아가 보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신앙과 권력의 충돌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죠.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의 속마음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당시 상업이 발달했던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주 실천적이고 합리적인 칼빈주의,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펠리페 2세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새로운 신앙을 자기 절대 권력에 대한 반역으로 본 겁니다. 신앙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 내 제국도 무너진다. 바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런 확고한 믿음은 진짜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맙니다. 펠리페 2세가 악명 높은 알바 공작을 네덜란드에 딱 보내서 이른바 피해 재판소라는 걸 만들어요. 이름부터 살벌하잖아요? 억압의 수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성경을 읽거나 카톨릭 미사에 안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천 명이 화형당하거나 참수를 당했습니다. 텍스트에서도 이걸 명확하게 피해 탄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권력을 지키려고 맹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여러분, 억압이 강해지면 당연히 반발도 거세지기 마련이겠죠? 두 번째 주제, 네덜란드의 거센 저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이 사람들의 저항 방식이에요. 그 끔찍한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개혁파 신자들하고 애국지사들이 아예 바다로 나갔거든요. 그러고는 스스로를 바다의 거지들, 네덜란드어로는 흐쟨이라고 아주 낮춰 불렀습니다. 그 거대한 스페인 정규군을 상대로 바다에서 치고 빠지는 유격전을 펼치면서 진짜 집요하게 제국 군대를 괴롭힌 거예요. 육중한 거대 제국과 게릴라 전술을 쓰는 바다의 거지들. 와, 이 대비가 당대의 그 치열한 상황을 완전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자, 그럼 텍스트에 깔려있는 천교도적 사관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 렌즈로 보면요. 이건 절대 단순한 반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폭군에 맞서서 아주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깊은 신앙적 결단이었다고 분석해요. 그리고 이 처절한 저항 덕분에 결국 네덜란드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했고 개혁주의를 아예 국교로 삼는 거대한 심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넘어서 아예 새로운 판을 짜버린 거죠. 이제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을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당대 최고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카톨릭 제국과 개신교 섬나라의 대결입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한테 진짜 제일 껄끄럽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였어요. 우리 자료는 이걸 그냥 두 나라의 땅 따먹기 싸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카톨릭 질서를 수호하려는 거대한 제국과 개신교적 자유를 내건 섬나라가 정면으로 부딪힌 엄청난 이데올로기 충돌이라는 거죠. 자, 이 두 군주 사이에 숨막히는 수싸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펠리페 2세가 영국을 다시 카톨릭 국가로 만들겠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한테 전격적으로 청혼을 딱 합니다. 근데 엘리자베스가 속셈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단호하게 뻥 차버리죠. 게다가 방어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펠리페 2세의 뒤통수를 치려고 네덜란드 개신교 반군을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두 강대국이 군사적으로 꽝 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1588년 세계사를 확 바꿔버린 전투가 터집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588년 초에 펠리페 2세가 이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성전이다. 굳게 믿고 그 유명한 무적 함대 아르마다를 출동시킵니다. 근데 중반쯤 가니까 영국 해군의 전술이 워낙 뛰어나서 스페인 함대가 예상외로 엄청나게 얻어맞아요. 그리고 1588년 후반,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텍스트를 보면 예상치 못한 거센 폭풍 후 이른바 개신교도의 바람이 불어서 스페인 함대를 완전히 박살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 영국이랑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걸 신이 직접 개입하셨구나 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 이제 포연이 자욱했던 전쟁터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이 모든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청교도사관과 역사적 유산입니다. 이 텍스트에 깔린 청교도적 사관은 두 군주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을까요? 평가가 아주 명확합니다. 펠리페 2세는 신앙을 억압의 도구로 쓰면서 인간적인 열심으로 제국을 지키려 했던 인물로 그려져요. 그 결과 오히려 적들만 더 똘똘 뭉치게 만들었죠. 반면에 엘리자베스 1세는 거대 카톨릭 제국으로부터 개신교를 지켜낸 섭리적 보호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자료가 무조건 찬양만 하는 건 아니에요. 카톨릭과 완전히 결별하고 싶어 했던 엄격한 청교도들을 억압하면서 반쪽짜리 개혁에 머물렀다는 점, 이 한계점도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16세기에 피 터지는 싸움이 지금 우리가 아는 서양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냈냐는 거예요. 그 거대한 유산을 짚어보자면요. 첫째, 유럽 한복판에 네덜란드라는 강력한 개혁주의 국가가 딱 세워졌습니다. 둘째, 대서양의 패권이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됐죠. 셋째, 이 덕분에 나중에 청교도적 가치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쭉쭉 뻗어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놔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끔찍한 고난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단련시키고 확장시켰다. 이게 바로 제공된 자료가 말하는 청교도 사관의 선명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역사적 텍스트, 이거 단순히 옛날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신념과 가치관이 어떻게 제국의 운명을 가르고 역세 물줄기를 확 바꿔버리는지 보여주는 진짜 생생한 증거거든요. 자료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딱 던져줍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스페인은 몰락하고 영국이 확 떠오른 게 청교도의 직업윤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신앙의 차이가 경제적 번영과 나라의 운명까지 결정지었을까요? 이 엄청나게 흥미롭고 거대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텍스트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